안녕하세요. 플레이어 디자인 한재범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삭인테리어 김차한양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콘텐츠 관련해서는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싸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콘텐츠로 해가지고, 사실 제가 이삭 인테리어 관련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정말 싸고 저렴하게 좀 잘하는 업체인 것 같아가지고 DM으로 해서 촬영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수락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정말로 꿀팁이 많이 나갈 거니까 끝까지 영상들 살펴보시고, 진짜 인테리어 좀 싸게 좋게 하는 부분들 관련해서 사실 소비자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부분들이니까 좀 끝까지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셔야 더 많은 팁을 방출해 드릴 테니까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은 하죠. 사실 이게 업계 노하우인적인 부분도 있고 좀 하다 보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오픈하셔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노하우라서 좀 살아남을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돈을 맞을 수도 있고 업체들에서 야, 이것까지 다 얘기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업계가 좀 좋아지고 구독자분들도 편해지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좀 마진이 안 남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인테리어 싸게 좋게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주제를 어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싸게 하는 방법, 이게 우리가 어떤 공사 내용이 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 A 업체가나 B 업체가나 C 업체가나 똑같거든요. 가장 잘하는 업체에 맡기는 게 사실 가장 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지에 대한 기준이 대화를 하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공사를 하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싸게 제품을 가져와서 공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현명하게 쓰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재를 더 좋은 거를 쓰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 현장을 담당하는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 현장을 돌아가게끔 할 수 있는 회사의 시스템에서 나올 수 있는 퍼포먼스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현명하게 쓸 수 있을까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은 포트폴리오가 건재하고 가장 잘하는 업체, 망하지 않을 업체를 찾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잘하는 업체를 분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이 부분도 사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해요. 최근에 디자인에 대한 영역이 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일군 업체, 엄청 잘하는 업체에 가더라도 가장 실력 있는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그게 좋은 디자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업체들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각자만의 이제 색깔을 가지고서 소통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의사소통, 그리고 원하는 픽 관련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어떤 물질적인 숫자의 가격보다도 가치를 더 많이 적용하는 가성비 소비로서 소비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겠네요. 당연하죠. 사실 정말 가격을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인테리어 자재 비용 관련해서도 사실 업체들마다도 비용이 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구정마루 마블러스 제니라고 하더라도 A 업체에서 받는 가격은 얼마고 B 업체에서 받는 가격은 얼마고 C 업체에서 받는 가격은 얼마인데, 통상적인 업체들은 이제 쓰던 업체들만 쓰는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업체가 주도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부분에 있어서 공급 업체를 찾아가지고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제일 좋으나,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그렇게 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좀 분류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혹은 구독자 입장에서 조금 할 수 있는 선상에서 인터넷에서 좀 찾아보고, 오히려 인테리어 업체 분한테 이런 부분으로서 가격이 이런 부분으로서 맞는데 라고 질문을 역으로 해보는 것도 업체 입장에서의 긴장감을 좀 줄 수는 있지만 업체가 조금 더 부단하게 좀 더 노력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되려 싸게 하는 부분으로 좀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싶어요. 저는 생각이 살짝은 다르긴 해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A의 마루가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사실 다 최저가로 나와 있고, 실제로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 인터넷 가격보다 싸게 구하는 일은 없긴 하거든요. 맞나요? 저는 그렇던데요. 아니 근데 그건 있어. 인터넷에서 노출되는 가격 자체가 시공비로 빠져서 노출이 된다든지, 부가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AS라든지 추후 관리 비용은 빠져서 오픈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하고 나서 AS 비용이라든지 추후에 문제가 됐을 때 어느 정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생각이 살짝 다르다고 말했던 부분은 가격은 싸지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정해진 가격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격에는 업체마다 상이한 이유가 있는데, 저희도 이제 거래처를 선정을 할 때 가장 싼 곳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 이유가 왜냐면요, 공사를 진행하고 완성된 상태
상태에서 추후 AS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거래처의 대표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AS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를 하고 본인이 실수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거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비싸더라도 먼저 문제 해결을 하고 고객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끼리 그 추후에 비용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게 다 반영된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 낮아질 수는 없지만은 확실히 긴장감은 더 생겨요. 긴장감은 생기기 때문에 금액을 최대한 더 컴포트하게 뽑아보려고 노력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량이 많고 현장 수가 많은 회사나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가지고, 사실 뭐 저희도 플레이어 디자인도 그렇고 이상도 그렇고 그렇게 큰 업체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원가가 조금 더 저렴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한 달에 있어서 공사량이 한 얼마 정도 되는 업체고, 그리고 어느 정도에 있어가지고 공사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박리담회식으로 쓰면서 원가는 절약해줄 수 있겠지만 대신 현장에 있을 때 퀄리티라든지 질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정말 싸게끔만 할 거냐 아니면 싸고 좋게 하고 싶은 거냐 이 있어가지고 좀 차이를 두면서 A 플랜을 설정할지 B 플랜을 좀 설정할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고객이 싸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싸게 하면은 직접 제품 공수해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의 견적이 8천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이 고객님이 이렇게 직접 하니까 7천만 원이 나왔대요. 근데 정말 그게 싸게 한 걸까요? 라는 의문이 있어요, 항상. 근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오는 퀄리티가 다르기 때문에. 하자가 없고 8천만 원을 들였는데 실제로는 1억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7천만 원이 공사했는데 5천만 원짜리 같이 보이고 추후에 AS가 계속 발생하니까, 근데 그게 AS가 되냐?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 싸다고 싼 걸까? 그 기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것도 제가 소비자분들이라든지 상담하면서 좀 많이 얘기해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평당 150만 원어치의 인테리어를 하는 업체는 좋은 업체고, 그러니까 평당 400만 원을 제공하는 업체는 나쁜 업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평당 400만 원의 내용의 공사가 어떤 내용이고 평당 200만 원에 쓰던 퀄리티가 어떤 내용인지를 좀 분류를 좀 하기가 어려워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평당에 있어서의 금액대별로 어떤 퀄리티가 다른지에 대해서 소비자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포트폴리오를 좀 보면서 공부를 하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싸고 좋게 하는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듭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품마다 각자 가진 금액을 떠나서 각자 가진 그 고유의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 모든 사람한테 알맞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담,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고객한테 맞는 제품들을 그 상황에 맞춰서 제안을 해줄 수 있는 업체가 저는 굉장히 잘하는 업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업체한테는 그냥 부르는 대로 결제하고서 진행을 하면은 만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판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인 2.2T, 진짜 2.2T 장판은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장판 있죠. 엑스컴포트 제품인데 거의 이만한 녹음기 사이즈가 되는 장판인데 마루랑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 중에서도 일반 마루가 아니라 강풍 마루랑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저희는 장판 엑스컴포트만 사용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제품이 주는 부가가치가 있어요. 비록 좀 더 금액이 있을지언정 여기서 느끼는 편리함이라든가 무릎이 굉장히 편안하거든요, 관절이.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는 전혀 비싼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상담을 진행하면서 보면은 소비자가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금액으로만 따지고 접근한다. 이러면은 좋은 업체한테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호갱이 돼가지고 이거 모르는 고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 많잖아요. 진짜 가격만 놓고 보면서 들어오는 게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방법일까라고 했을 때 좀 그게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가끔씩 본인이 공사 내용과 예산을 정하고 오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절대 좋은 공사 받을 수 없습니다. 그쵸, 공사 내용까지 정하면 문제가 좀 있죠. 왜냐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요, 공사 내용을 정해도 돼요, 원하는 거. 혹은 예산, 이 둘 중에 하나는 정해오세요. 둘 중 한 개를 정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고객님이
8천만 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8천만 원을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저희한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그거를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고객님의 상황이나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듣고 어떤 게 필요하신지 파악을 한 후에 최적으로 그 예산을 대신 분배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내드리는 게 역할이에요. 그런 서비스를 누리시러 온 거고, 이 예산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가장 잘 나올 수 있을까요? 가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서 만족 못하신 분들이 없고 좋은 업체를 만나지 못한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테리어에서도 1+2가 있거든요. 이거를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인테리어를 좀 싸고 좋게 하는 방법인 게, 인테리어에서의 상품 공급은 자재비는 좀 한정은 되어 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하루 일당량으로 해서 계산이 좀 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타일을 시공할 때 제일 잘못되고 비합리적인 소비는 현관 타일만 시공을 한다 라고 해서 그거를 제한한 회사도 좀 잘못된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소비를 한다고 하면은 진짜 비싸게 구매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관 타일을 하면서 부엌 타일까지 같이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타일 일부 보수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게 하루 일량이라고 하면은 자재비만 추가만 될 수도 있거든요. 하루 인건비로서 1+2를 좀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왔을 때 하루에 2시간을 작업하든 8시간을 작업하든 금액은 똑같다. 이거를 최대치로 활용하라는 말씀 맞으시죠? 맞아요. 단순히 그냥 비싸다로 하지 말고, 그럼 이 부분까지도 좀 같이 해주면 안 되냐라고 해서 업체한테 좀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좀 싶네요. 우리가 찾아온 전문가한테 온전히 맡겨라 라는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방금 말했던 거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전문가거든요. 욕실을 예를 들면은 고기질 타일로 300, 600각 타일로 한다고 하는데 가져오는 사진들은 다 포세린 타일이에요. 여기에 나온 색상이 좋습니다 라고 말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열의 아홉은 어떤 경우였냐면요, 그 타일의 색깔이 좋은 게 아니라 포세린 타일을 하면서 만들어진 그 공간의 온도를 좋아했던 거예요. 자재에서 나오는 온도를 원했던 건데 고객은 그 색깔이 원한다고 잘못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 많아요. 그러면은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일을 하냐면은 고객님이 이제 어떠한 부분을 원한다고 했을 때 그 부분을 왜 원하는지까지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부분을 꼭 원하는 거면 반영을 하지만은 다른 이유로 해가지고 원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저희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따로 또 제안을 해드려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프로젝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같은 금액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퀄리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시기 전에 많은 레퍼런스 사진들을 보고 혹은 그 업체의 포트폴리오에서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캡처를 해가지고 상담할 때 같이 보여드리면은 더 좋은 결과물을 서로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진짜 합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많은 내용 얘기가 많이 담기긴 했는데 사실 요소 하나하나 뺄 게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거 토대로 해가지고 인테리어 상담 받으실 때 꼭 한 번이라도 혹은 한 개 요소라도 적용해 보시면서 효과를 한번 만끽 한번 해보시면은 진짜 좋지 않을까 싶긴 싶네요. 사실 이 영상 하나에 다 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냥 팩트는 이거인 것 같아요. 플레이어 디자인에서 관할할 수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 대표님께 그냥 맡기면 된다는 게 사실 결론인 것 같고요. 경기 남부랑 서울 북부 지역은 이삭 인테리어한테 뭐 결론은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농담이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방문 상담을 꼭 한번 받아보면 진짜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인테리어 막연하게 혼자 준비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정보나 좋은 정보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진짜 많이들 얻어 가셔가지고 좀 어렵지 않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좀 싸고 이쁘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영상 촬영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편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좀 찾아뵙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이셔가지고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직업이 뭐 연예인이시면 뭐 앞으로 좀 자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레이어 디자인 한재범 대표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 카메라 울렁증은 항상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지하면 아니에요. 정지하면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정지하면 아닙니다.